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문 순에 따라 연결될까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99쪽에서 20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네, 선생님, 199쪽에 문화자치 활성화 50만 원인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문화자치 기획 스쿨과 문화자치 페스타를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에는 이제 6천만 원도 공모사업된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럼 이거는 이제 권유자는 안 가고 공모가 되는 데에 대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체가 문화예술가가 하나요? 문화재단이나요? 그리고는 저희 공기관이 입학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뭐 작년에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작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2천만 원 행사에 한 게 있는데, 그거에서 제가 이 문화자치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이라는 데서 수 와닿는 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설동산 별빛축제. 별빛축제도 작년 4억 5천 서까지 공모사업이 7천만 원이 돼서 5억 2천을 했죠. 예. 근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7천만 원 공모사업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매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이? 분단 그것에 예. 네, 문화정책부자 이정호입니다. 7천만 원, 작년에는 8,2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7천만 원 했는데 매년 공모는 할 수 있지만 공모에 꼭 선정이 된다고는 확답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최대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공모사업 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작년에 8,250만 원인가 얼마 늘 공모사업이 돼서 5억 3,500 정도가 됐네. 그럼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말씀하시는 예. 예산액은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작년 4억 5천에서 네. 8,300 정도가 공모됐다 했잖아요. 네. 그럼 5억 3천 정도 사용한 거죠? 시기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제 예. 편성을 했고 공모사업 부분은 조금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사비는 5억 3천 정도까지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4억 5천도 아마 그전에는 3억 9천에 따라 4억 5천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이제 4억 5천 됐는데, 작년에, 물론 많이 공모사업해서 늘어났지만, 제가 하는 축제가 그만큼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4억 5천을 예상했으면 10일을 줄이던지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4억 5천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건네다 4억 5천을 세웠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공모사업이 되면 10일을 줄여서 다른 거를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5회 행사를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5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1억 이상의 경우인데 축제인데 시민들이 과연 그 1억 이상의 축제라고 느끼실 정도는 와닿지 않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만큼 시비를 감액하지 않고 이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공연하는 가수들이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좀 인기가 있고 좀 이제 그런 가수들로 초청을 해서 아마 그 비용이 조금 더 지급이 됐고요.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좀 증액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그 5억 넘는 예산을 별도 축제를 했는데 만약에 내년 정도라든지 공모사
있어요. 그러면 4억 5천 원 문제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5억 2, 3천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축제가 활성화가 되거나 뭔가 좀 확 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 22년도가 지금 변화는 없다고 봐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축제 예산에 예산 사용을 좀 잘못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시민들한테 와닿는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그 설공소원 교육관 권리도 있는데 이게 설계 공모가 끝났나요? 3월에 끝났는데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이제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폼을 드렸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설공 소원에 대한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설공 소원에 대한 건축사들이 그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설계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감도 이게 이거 선정된 조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치 쪽에 안 들어가서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설공 소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떤 역사도 있고 이전에 그 문화도 있고 이게 가미가 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컬러가 있나요? 그것만에 저희가 뭐 이렇게 폼을 드리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응급구호에서도 이제 그 전통은 좀그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반영했다는 부분이 많이 주문이 있었고요.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일본 쪽에는 좀 많이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예고 쪽이요? 네. 담장이라는 걸 어떻게 다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이 57억 6,80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설공 소원이라는 건 이전에 그 대표적인 그 문화의 그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이천이 지금 다 보면은 이게 상대가 누군지를 보시고 좀 하고 여기도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컬클레가 맞춰서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일 중요한 가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면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지금 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대치만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게 조화가 전통 복장을 입고 뭐 교육을 하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하모니가 되나라는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시작이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장암리 마에 불상을 이게 토지주가 있어요. 그 주변에 토지주들이 외국에 이게 제가 옛날부터 여기를 좀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걸 계속 시정비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나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리는데 그 주변 토지주들이 아직까지 그 소유에 대한 인적은 확인되지만 선택이 안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차후에 대한 내용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중앙도에는 현대식이에요. 예.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주문을 알겠어요. 중간 보고할 때 한번 주문을 해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설계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된 거의 게 완만해요. 그럼 저희한테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현대식으로 많이 됐잖아요. 뭐 기둥 골조 이런 거는 그 시멘트를 하면서도 예쁘고 살리면서 해갔는데 지금 설봉선도 여기 교육관도 설봉선 맞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외국인들도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프로그램을 해서 또 다문화 가족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현대식으로 지어진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이게 기와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야 마무리, 그러니까 처마 마무리했는 데만 그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외관상으로만. 아니 그러게 이제 외관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걸 우리도 보고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돼야지. 지금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100%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여기 이거는 완전 현대식이잖아요. 전통을 살리는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서. 별도 그래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편입령정 95호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영정은 제가 보니까 좌상이더라고요. 계획은 어떠십니까? 입상을 하시는 거죠? 예. 입상으로다 이렇게 문서를 펼치고 이렇게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서 있는 것. 예, 입상 형태로 하시는 거고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그 기단을 준비를 합니까? 따로? 기간이면 이제 동상을 예, 동상 있습니다. 받침 예. 한 1m 정도 되고요. 1m. 재료는 뭐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동으로 동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영덕에는 보면 이제 보라색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어렵지만 여튼 색상을 어떻게 입히시나요? 안 입히시나요? 동으로 색깔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 동으로만? 색깔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추진 계획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26년도 내년이죠? 내년 2월에 최종 보고회를 예정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26년 2월 최종 보고회인데 지금 요걸 기점으로 해서 수반되는 어떤 구체적인 예산이 있을까요? 지금 예산이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 이거는 동상을 제작할 때 하실 거잖아요. 지금 예. 기본적인 그 뭐 디자인이나 뭐 설계나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서희 선생 그 뭐 동상 원래 추진이 있나요? 이거 이제 그 제작 설치 비용입니다. 10억.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예, 지금 보면 제작 설치가 26년 3월이나 가능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2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이게 26년 3월이면 지금 1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언제까지 예산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예산 수익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최종 보고에 하셔야지 제작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요. 네.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천시 세수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뭐 1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렇다고 뭐 멈추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상황에 따라 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투입 시기가 제작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절차라고 하면 미루어서 3월 정도나 공장 제작,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로 저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에서 운영 설명을 잘 들었어요. 혹시 부장님 이거 혹시 이야기 들은 거 있나요? 제가 이야기 왜냐면 제가 미팅을 하면 미팅 끝나고 꼭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라.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야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면 전달해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후된 안내소를 새로 정비한다고 그러죠. 예. 이제 예산이 거의 한 3억이에요. 3억인데 그 내부 시설을 갖다가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안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거기 설봉산에 오가다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내 데스크를 밖으로 빼라. 네. 밖으로 빼라. 뭐 수유실이며 뭐 이런 뭐 다른 그 외적인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되지만 미팅하는 어떤 이런 장소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좋지만 안내 데스크만큼은 밖으로 빼줘요. 그리고 시민들이 오가다가 바로 물어보고 팜플렛을 달라 그러면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아니까요. 어찌됐든 시민들이 오가면서 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예. 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호 관광호수 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망대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이제 전망대가 없었는데요. 네. 그걸 지금 이제 설성위원회에서 그렇게 정을 해서 제안을 해서 그
특별조정도금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계획령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전망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30억을 받았는데 여기를 이제 뭐 한 3층 건물을 져서 옥상에다가 전망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다가 3층 건물 져서 전망대를 하면 그게 그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보는 거지 전망대 어떤 이 효과나 이런 건 전혀 못 느낀다. 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전망대를 30m든 50m든 올려놔야 전망이나 뭐 어떤 관망할 수 있는 이런 볼거리가 되잖아요. 네.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2차적으로 그 외적인 걸로 하나하나 시설을 해나가면 그게 되지만 건물 먼저 그냥 져놓고 어떤 그걸 갖고 전망대라고 생각하면 전망대는 추후에 힘들다. 네. 왜? 이 교육을 받은 게 전망대를 인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포커스를 계획은 전체적으로 작지만 여기에 전망대만큼은 제대로 해놓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하나하나 건물이 3층 건물이든 뭐 2층 건물이든 기획서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이제 우리 재단에게 계획을 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하면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그거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노 의원님. 네, 그 성호수랑 또 용풍저수지에 대한 둘레길 같은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호수 전망대를 그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드시는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전망대를 통해서 거기 있는 환경을 볼 수 있는 만큼의 그 운동을 삼아서 이걸 하시는 건지 진짜 환경을 보기 위해서 풍경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안성에 가면은 저희가 좀 비슷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금강 저수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거기 전망대가 생겼어요. 네. 전망대가 생겼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망대로 해가지고 걸어가는 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모르지만 건물에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건 아까 김하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산을 잡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관광 상품으로 하려면은 그런 모델을 좀 보시고 조금 병행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수지에 대한 둘레길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맨발 걷기에 좋죠. 근데 이제 성호수에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올까라는 생각과 또 저수지는 이게 여기가 다 땡볕이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수지에 맨발 걷기는 활용도가 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렌드에 맞게 그거를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보다 둘레길을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 그 맞게 또 황토길 조성해서 그 황토길을 또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걸 만들게 되셨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의 제안인가요?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교정 프로그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설계나 계획을 하면서 그게 의견을 충분히 수정을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암동에 있는 저수지에 그 황토길 있는 거 아시죠? 예, 짧긴 하지만 그 민원이 계속 저한테 그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땡볕길에 누가 듣냐? 거기에 사는 전원주택이나 그 마을에 있는 몇 명을 위해서 이거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찌되었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해야 되면 그렇게 맞는데 지금 성호 저수지 둘레에 제가 알기로도 그
전원주택이 많이 생기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5억, 6억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관광 상품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유입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용풍저수지 같은 경우도 둘레길 조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관광으로 상품이 있는지, 이게 콘텐츠가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 그냥 관광에 대한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좀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여튼 기본 조사를 해서 제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네, 한번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성의 관광 저수지가 정말 잘 되어 있고 관광 상품 할 만큼의 그 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로 우리가 이거 만들지 못하면은 또 다른 작은 하나의 또 그냥 관광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고민하고 좀 생각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 네,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좀 놓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고척 저수지 이 매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제 1차는 27년도에 납부를 한 거고요. 2차 납부를 이제 올해 납부는 전체 매입가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 그 전년도가 13억 5천이 이제 1차 납품 그 대지값은 들어가는 건가요? 전년도가 계약금 증명하고 2차 납품 공급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300원에서 급납한다고 그랬나요? 28년까지 급납 5년 거쳐서 5년 거쳐서 그럼 37억 정도의 매입은 37억이라는 얘기죠? 37억 5천 3명 37억. 그럼 이제 작년도까지 들어간 건 13억 5천이고 이제 올해 예산은 이제 6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제가 올해 총 사업비가 6억인데 기투자가 이게 13억 5천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재국 의원. 예, 저는 앞에 위원님들하고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조성이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조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게 저수지마다 좀 지역의 특색이나 좀 개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고척 저수지에 가서 뭐 트레킹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음에는 용풍 저수지에 가서 트레킹을 할 수도 있고 또 서경 저수지에 가서 또 그 다음 주에는 할 수 있고 또 성호수도 또 한번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때마다 똑같은 좀 환경이나 이런 테마면 지금 지루할 것 같아요. 이제 지역분들도 많이 그 장소를 갈 수 있도록 좀 테마가 있고 좀 지역 특색에 맞게 그렇게 좀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걱정되는 게 좀 비슷하게 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다립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저는 203쪽입니다. 이천도자기 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이 됐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보조금 2억 정도를 헌법을 하셨네요. 예. 이게 발표 날짜가 한 2월 정도 됐나요? 네. 네. 이번 그 추경에 그 성립 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유일하게 그 사전 심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성립 전 예산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4월 뭐 25일 정도에 개막 예정인 거죠. 그래서 적기 뭐 집행을 하시고 하시려고 하셨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튼 그 제가 이번에는 여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적정하게
자료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 내역, 예. 그 2억에 대한 집행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보건복지과 205쪽에서 2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노희 의원님. 네, 그 207쪽에 보면은 그 저희가 지금 설국공원 도자 판매장 주점 조경 공사라고 2억 2천이 올라온 거죠? 네, 증감한 거죠? 근데 이게 주민제 제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하는데 주민 제한이 어떤 건가요? 분당 부서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 보건복지팀장 김정수입니다. 설공공원 내 야외 도서관 조성 주경공사 조경공사로서 주민제한 관련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다시 지급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도서관 조성을 위한 예산이라신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했던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 이런 것들 다 있으신 건가요? 네, 따로 저희 주민제한 관련 사업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뢰실, 네, 김재원님. 네, 208쪽 인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시설이 1억 8천이 증감됐는데 이게 지금 균특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100% 10이 1억 8천 정도 1억 800? 네, 1억 800이 지금 12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균특 사업을 받았고요. 나머지 1억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간 노출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1억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균특을 받았는데 모자라서 더 추가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인도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요새 인도가 필요성이 산불에도 좋지만 근데 아마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블랙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장님이 하시는 산책하기 좋은 핑크로드 길알 이런 것들도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전에도 저기 산들도 좀 활용해서 인도를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부장님 생각도 어떠세요? 예, 그 인도를 활용해서 이제 해킹도 되고 또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적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도 검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에는 인도를 사람들이 안 왔었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인도를 많이 걸었는데 또 그게 이번에 산불 피해를 봤을 때 인도가 있었으면 한결 더 수월하지 않았느냐 이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보다 더 위험성 있는 곳은 찾아서 인도를 더 개선해서 내부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뢰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잠깐만. 네, 강노희 의원님. 네, 제가 아까 그 설봉공원 그 도자 판매장 주연 조경공사에 대한 거 주민 제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담당 부서 팀장님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혹시 들어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제한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제안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필요하죠. 근데 다만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팀으로서 시립박물관 쪽 밑에 주차장 위쪽으로 오면은 저희가 야외 탁자랑 의자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어느 쪽이신지는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너무 비가 린다고 땡볕시대에 있어가지고 늘 계속 민원을 조금 있었어요. 그런 민원은 없으셨나요? 조금 더 살펴봐서요. 땡땡옷이나 이런 부분 법도로 추가로 보수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민원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런 느낌을 했지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만 지냈었는데 이게 지금 조성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탁자랑 의자를 갖다 놓고 너무 좋은 장소에다가 비가림이랑 햇빛가림이 없어서 시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먼저 우선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네. 그 김현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저는 205쪽입니다. 무청국민공원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2025년부터 27년 보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지형을 조사를 해가고 네.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총사업비를 봤더니 410억이에요. 예. 예. 이번에 추경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통합개정에서 270억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개정에서는 1000억을 지금 일반 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금 9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지기도 200억 발행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무청근린공원 조성에 관련된 토지 등 보상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는 예산이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6,600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하면서 이게 뭐 6,600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투자가 돼서 여튼 410억 이내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산 확보 방안 있으십니까? 이제 사실 지금 거천 주변으로다가 사실 수변공원도 조성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 중에 이제 장기 밀폐공원 중에 활용도가 최고 높은 공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천공원이 하승변에 위치하면서 그렇게 토지 형성이 좀 평탄지고 활용도가 높아서 이 하승변 쪽으로는 좀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보상을 먼저 해서 토지를 확보해 놓자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하천이 접근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공원 조성 부지를 양쪽으로 나눠놓은 그 도로도 제가 보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활용도를 놓고 볼 때 주변에 수변공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근린공원이잖아요. 예. 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린공원은. 그냥 일상에서 나와서 산책도 해야 되고요. 일상에서 나와서 가벼운 운동이 가능해야 근린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차도도 막혀 있고요. 수변 하천으로 막혀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일몰 사업 한 달 전에 다시 해서 시작돼서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계속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안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근데 일단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보면 이번 추경도 그렇고 제가 그 예산을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그 예산이 아주 막대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받침이 되어주고 있던 통합개정이나 안정화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유무자까지 하는 상황이고요. 지방채 또 발행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여튼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여튼 주민 편의시설 인정하더라도 이게 진짜 얼마만큼 그 실행 가능한지, 왜냐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상황이나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시민교육지원과 212쪽에서 21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희 의원님. 네, 저는 그 서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15쪽부터 이제 서희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도서관이 과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바꾸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과학부가 유치가 됐는데요. 좀 과학특가도서관을 운영하자는 그래서 명칭을 과학도서관으로.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었죠. 과학과 관련된. 층에 있습니다. 예, 과학과 관련된 층은 한 공간에 작게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설계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로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과학고로 변경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 이거 자체가 지금 저희가 그 청소년 동이랑 또 일반 시민동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학 도서관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좀 인식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뭐 책도 그렇지만 일반 여기 인력 같은 것들이 다 일반 도서관에 있는 그 인력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변경됐을 때는 그런 사유도 있지만 근데 지금 거기 건물 거의 다 배웠잖아요. 네, 도서관과장 강수빈입니다. 그 선정 이유는 우리 시가 그 첨단 사업 도시로 나아가는 2000시에 주요 정책과 연결되고 또 과학부 유치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과학 도서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자체가 그 어린이들과 일반 시민들과 또 과학과 관련된 과학 그 특별 할 수 있는 교실과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다 과학관,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서희라고 처음에 도서관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 이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서희 그 아파트 이름 때문에 조금 그거를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 있는 도서관의 명칭을 보면 효양은 그쪽 효양중학교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천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었는데 과학도서관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 다 담아서 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그 공모 사업에 맘대로 놀이터 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IT 기술을 접목해서 좀 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서적도 과학에 관계되는 책들을 좀 많이 구비해서 그거에 맞게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육성동의 1층에가 전부 다 과학 도서관인데요. 3층에 하이닉스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로 관계되는 것들이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인제 육성동으로 들어가나요? 과학 예, 인제 육성동 1층에가 저희가 과학 도서관입니다. 그럼 인력 배치 또한 이런 과학과 관련되어서 조금
경험? 아니면은 이쪽에 관련된 분으로 좀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과학 도서관이 저희가 이제 대전 같은 데도 과학 도서관이 있고 의정부에도 과학 도서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벤치마킹 계획을 해서 한번 조금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1년 배치는 지금 총액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일반직 직원들도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는 자체 팀제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대팀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너무 시급하게 과학고 유치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이것들을 막 바꾸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알겠고요. 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도서관까지 연결이 돼서 시민 교육 지원과 도서관까지 들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과학고 관련돼서 좀 할게요. 지금 2억 예산 계산이 됐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지원 형태를 보면은 직접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이 직접 타당성 검토, 타당성 이 능력이 가능한가요? 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에서 그 시행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 2개 기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능력을 해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게 주체가 저희가 만들어요. 예. 맞아요. 이게 뭐 다 본인에서 하신 거죠? 예. 제가 보기 보면 우리 권한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뭐 단표를 전출금을 세운 게 아니고 저희가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해서 보고를 가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투자 심리를 저희가 해서 거기다 올려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업체에다가 아니, 업체는 지정을 했는데 지정 주체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거를 전출을 해서 2019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이상이 없는 건지. 근데 지금 학교 설립에 대한 건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타당성 공부를 해서 능력발견을 세워서 했다라고 치지만 그 재정투자 심사에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한 주체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 권한 밖에 지금 영역에서 저희가 찾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주체가 아니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은 뭐 제가 들은 말씀 없는데 그거에 대한 좀더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권한이 없는 걸로 좀 판단이 되어져서 여쭤보는 누구든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의원입니다. 저는 공교육 지원 사업하고 양종여고 공간 재고조화 사업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먼저 공교육 지원 사업 그 추진 근거를 살펴보니까 여기 2010 교육경비 구조에 관한 제3조 구조 사업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로는 홍보 사업 같은데 홍보 제작에도 쓸 수 있는 건지 그 보조 사업 범위를 쭉 읽어보니까 거의 다 시설 사업, 정보화 사업, 환경 개선 사업 이런 사업에 쓰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반 수용대하고 그 교육 심의 이런 심사이라는 그런 비용하고요. 그 환경 개선에 대한 업무진이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좀 제작을 해나가는 거고. 그 공교육 지원 사업의 업무 추진비나 심의위원 비용 부분도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과거에 따른 홍보 좀 많이 하려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안을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 홍보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 조례 근거를 보니까 다 여기 보니까 뭐 시설이나 뭐 또 홍보도 지금 과거에 뭐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보조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과학부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다음으로는 이제 양정여고 이천 양정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이게 그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진행됐다고 하는데 22년부터 지금 5월까지는 어떤 게 진행된 거예요? (22년도에) 제안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아, 이제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 뭐 설계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여기 밑에 추진 계획을 보니까 24년도에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됐고요. 이 예. 올해부터는 이제 허가 받아서 시공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공사 기간은 그러면 언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시험 준비로 되게 민감한 기간인데 방학 때 몰아서 하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동의를 한 건지 사업 규모를 보니까 개축 2동, 1동, 1동, 스마트동 2동, 광장형 공간의 생태 공간까지 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기간이 학생들 학교에 주로 있는 시간이랑 하면은 또 학생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대체 교사동을 좀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교사동을 전체 다 개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예. 총 사업비가 아마 그 290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12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인데 12는 60억인 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좀 이렇게 피해서 하는 거가 맞나요?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는 그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체 시설을 설치해서 할 겁니다. 그냥 같이 그냥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 보니까 교육 60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한 학교에 이렇게 60억이 지원이 돼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얼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시가 전체 올해 교육 예산으로만 한 200,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220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포함해서 220억이면 거의 한 20% 정도네. 양정여고 이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거네요. 20% 이상이 한 40% 정도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게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뭐 저희 일반에게 이제 이번에 추경이 잡히게 되면은 저 교육비 특별하게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 교육청으로 넘어가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좀 저희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학생들 공부에 피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뭐 남 주변에 뭐 이제 어르신들이나 남학생들이 뭐 거기를 물론 뭐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맞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 주민한테 공개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번에 교사동을 재건축하는 건데 저희 예산으로는 교사동만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부족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체육관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또 여학교다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 예. 그러면 저희 교육시민위원회 있나요? 여기 가끔 학교에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우선적으로 안건을 이걸 해야 된다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지고 하는 건 맞나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제가 2022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얘가 부족 사업에 대해서는 제12를 보전해 주기로 해서 예산 많이 된 겁니다. 또 이천시는 학교들이 많이 노후화가 된 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물론 여기도 40년 이상 돼가지고 필요한다고는 보여지는데 특별히 여기 학교에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쭤봤고요. 혹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전에도 이렇게 한 학교에 좀 예산이 많이 좀 투입된 경우도 있었나요? 이제 그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그런 데는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거기는 얼마 정도? 이런 경우는 됐나요? 뭐는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많은 분들이 교육위원 계시지만 좀 이렇게 임기 말에 또 양정역에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번에 좀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특정 학교, 특정 사람들한테 좀 예산이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좀 예산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하진 않겠지만 이제 형평성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올해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2년 동안 돼가지고 이제 27년 9월쯤이면 완공이 되는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en재근 의원님. 네, 위원장님 도서관까지 네. 말씀주시면 박명희의원님께서 아까 그 서희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사전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 서희 스타일리스의 아파트가 오고 나서 그 이름으로 이제 임시 이름을 사용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가학부 얘기가 가학부 도서관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는 그대로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 거예요. 예. 그 안에 이제 도서관이구나. 이 도서관은 가보도관이. 저는 이걸 여러 가지 미리로 생각을 했었다가 그 스타일리스트 얘기가 나와서 좀 웃으면서 그냥 말았는데 저는 장인공 서희 선생님 생각해서 이름을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제주도 그렇게 시험을 계획을 했는데 다른 지역 명칭을 안 쓰고 그 도서관만큼은 좀 특이한 이름을 계획을 하는 건데 이게 아까 그 문화예술가에서도 장인공 서희 선생님의 그 업적 줄이기 위해서 동산도 또 새롭게 거기로 10억을 들여서 하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장인공 서희 선생님에 관련된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변경을 한다라는 건 어떤 뜻에서 서희라는 이름이 거기에 처음에 거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쪽에서는 서희 선생님, 장인공 선생님 좀 길이 구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뺀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구성관장이 답변을 할 때 좀 우리 시의 그 이제 디인의 지향적인 이름도 좀 과학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희 과학도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같은 이름을 같이 주는 데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과학고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많고 근데 기존에 저희한테 사업 설명할 때 서희 도서관으로 계속 사업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와서 과학 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일단 212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리빙 내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입니다. 리빙 랩이 이렇게 공모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 중심으로 또 현장에서 실증까지 가능한 이렇게 지역 사회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 공모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 특성이나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또 집중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사업별이나 목별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모를 이미 하신 거죠. 하셔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입맛은 달라도 메뉴판은 하나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하는 분리수거장 만들기, 문화와 함께 행복한 길, 반짝반짝 빛나는 땡땡땡, 또 이렇게 그 올바른 반려문화 개선 프로젝트, 또 땡땡땡 내리는 소나기, 또 주방에서 시작하는 지구 살리기 시즌, 또 T에서 시작되는 소통, 링으로 이어지는 땡땡 달치기, 행복 나눔 마켓.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장의 그 현안, 현장의 특징, 현장의 상황이 다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바로 주민참여 예산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막 증액을 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좀 안타까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이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 회는 물론이고 주민자치가 좀 발전을 하는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이나 ES 이러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시대의 고민들을 좀 담아서 사업을 좀 하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저도 그 서희도서관 218조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명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어느 날 그냥 도서관이나 시설들이 그냥 다 이름이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는 늘 언제나 시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시설들은 제가 보기엔 다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튼 이게 공모를 한다든가 내지는 좀 의견을 좀 수렴한다든가 이래야 주민들이 공감대도 생기고 이렇게 이 지역에 이 시설에 대한 자부심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이 그쵸? 그 시설을 상징해요. 그리고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얘기한다고 하면 그 안에 가치가 담기는 거고 혼이 담긴다면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니 이게 그 과학 우리 과학과 유치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늦게 출발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그냥 과학 2000 이거는 그냥 지명이고 또 어떤 한 분야잖아요. 그냥 이 안에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시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IT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방향에 그런 이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꼭 과학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서희를 아파트로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희는요, 그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일정 아파트가 가져갔다고 해서 서희를 이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일단 그 도서관명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시고 하셔서 이번에 좀 그 상징적이고 또 가치가 담기는 이런 이름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과학특화 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상 프로그램들을 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IT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목적에 써 있는데 그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또한 여기는 청소년 여기는 그 청소년이면서도 생활문화센터예요. 생활, 그렇죠? 생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도 지금 없고요. 물론 어린이 뭐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가 이용할 시설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린이나 어르신에 대한 어떤 세대 통합이나 교류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도서관 이런 데가 그냥 책만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곳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여기 올라온 예산만 해도 지금 한 13억 이상이 됩니다. 조금 그 내용을 집중하시고 다양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시 고민을 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없으세요? 그러면 이어서 기술비 사업 449조 문화예술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모 의원님. 네, 김진모 의원입니다. 이게 앞 페이지에 보면은 설공성 교육관 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 기간에 보면 2024년도에서 2026년 계속비 사업이라고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지금 25년에 추경으로 신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제가 공고히 생각해봤는데 일단 계속비로 설정이 되면은 계속비로 이제 분류를 하면은 처음에 초기에 예산 승인만 받으면 이제 연도별로 이제 예산 집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부서 입장에서 좀 편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사회부 사업 설명서에는 계속비라고 좀 표현을 했고 이 뒤에 추경에 이제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절대공개가 이제 26년도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제 설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시열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정도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저는 24년도에 계속비로 올렸어야 되는 건데 못 올려서 지금이라도 올리는 건가 좀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절대 공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 내년도까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계속비로 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만약에 못 끝나면 1년 정도는 또뭐 상호율도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비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산 따고 내년 예산 따로 세울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 어떤 예산 집행이나 어떤 뭐 세출 계획 세울 때 좀 뭐 연도를 나눠서 세울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편의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제 생각에 좀 놓친 것 같아요. 그 예산부서에서도 이거를 계속비를 좀 처음부터 세웠었으면 맞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이제 사업 추진할 때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교육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의원님. 네, 국장님,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는 이제 황토끼 조성이 아마 유행인 것 같아요. 정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황토끼 조성이라는 게 사실 관광지님과 지역 농소와 주민 여가 공간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설치, 관리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2012도 보니까 설문공원에 240m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국장님이 많이 올라가 보시죠. 네. 저는 이제 또 설문공원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가다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완전히 물텀벙이 막 생기고 이렇게 좀 돼서 그때 당시도 이제 원래 그 도를 전체를 하라고 했지 말고 반 정도만 해서 등산하는 것도 운동화 신고 갈 때는 지나는 길을 반 정도 올라가게 하고 황토길 반 정도 해서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242m 그러니까 되게 짧은 거리를 아마 시민들이 매번 내려오면 한 대번씩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짧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지금 요새 밖에서 나오니까 해충이라는 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마장면에 가보는데 서경항로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하우스를 설치를 했어요. 황토길에. 그러니까 겨울에도 날을 치니까 그 안에서도 맨발로 많이들 걷고 이런 것들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요새 이제 제가 서희 테마파크를 가다 보니까 거기가 황토길 조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서희 테마파크 그 예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예산을 놓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떤 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네. 고립집과 공립집 부장님 묻습니다. 저희 도비 보조 사업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면으로 하는 거죠. 두 군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면에 이제 황토길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 밖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관리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에 안 맞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가끔 체육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황토길 놓고 이런 부분이 천막 치고 이렇게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운동장이 좀 많이 흡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지금 성호성 맨발걷기도 5억 5천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길이가 450m고 폭이 1m 50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1m 50을 갖다가 1m로 좀
좁히고 운동화 걷는다고 그냥 운동화 걷고 신고 걸어가면 한쪽을 좀 남겨놓고 그리고 아싸리 450, 500m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런 방안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대전의 개족산을 가보면 14.5km를 그 전부 황토길을 조성했는데 거의 비 오면 아주 그 겨울이 뻥졌습니다. 황토길이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좀 소홀히.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에서 그냥 설치에만 급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치 단계에 있으니까 좀 관리까지 더 철저히 생각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중식을 1시까지만 하고 중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은 1시 반? 1시면 그다음에 1시간 반이니까 1시까지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